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바로 미국 증시 최고점 트럼프의 수상한 움직임입니다. 미국 증시가 최근에 초고점을 찍었고요. 그 이후에 잠깐 밀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트럼프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인지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최근에 증시가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야 7월이 고점이라며 라고 하면서 약간 이 의구심을 품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초반에는 저희가 TJ 잔고가 이제 돈을 쓰다 보니까 차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제 슬슬 저는 유동성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점을 제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대응할 거라는 거. 그래서 세상에 많은 투자자들 중에서 이런 투자자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 많이 많이 꼭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시장에서 중요한 뉴스들, 정보들, 내용들을 좀 미국 내용들이 찾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 중요한 뉴스나 내용들을 무료 텔레그램에서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나오는 내용이나 좀 속보라든가 원문 내용들 이런 거 다 공유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무료 텔레그램 3,500명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시진핑이랑 8월에 대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다시 좀 친해지는 건가 싶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오는 8월 중국과 무역 협상을 개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최근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우리는 중국과 매우 잘 지내고 있으며 중국은 우리와의 무역 합의를 공정하게 지켜왔다. 생각보다 중국이 잘 지켜주네, 잘 하고 있네, 뭐 이런 얘기죠.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무역 협상에서 서로 관세율을 내리며 휴전에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관세 유예를 했죠.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무역 협상에서는 중국의 대미 히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일부의 해제를 맞교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무역 협상까지 진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관세 협상까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만나가지고 조금 해볼만 하지 않나 라는 분위기인데 여기에 누가 이 미국의 국무장관도 조금 이번에 한 얘기를 좀 얹고 있는 상태죠.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관계를 매우 긍정적인 업무상 관계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게 표현을 한 거죠. 양측 모두 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가능성,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8월에 만날 수도 있겠는데라는 기대감을 만들어낸 거죠. 다만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트럼프가 8월을 얘기했으니까 8월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첫 대면 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외교부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회동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양국 외교수장의 첫 대면 회담으로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 타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고 얘기한 거 보면은 충분히 이 미국이랑 중국이랑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겠는데 좀 해볼 만도 하겠는데 이런 분위기가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걸 보면서 뭐가 떠오르냐면 옛날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무슨 옛날 생각이 떠오르냐? 과거에 이제 2018년도 미중 무역 전쟁 흐름을 우리가 딱 생각을 좀 해보면 이제 요 구간에서 관세를 매깁니다. 그래서 관세를 매겨서 쭉 하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은 합의를 합니다. 야, 우리 좀 무역 격차 좀 줄여주고 우리 회담 좀 하자. 그래서 서로 조금 좋게 말해요. 그래서 5월 3일에 좋게 말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 무역 합의가 되고 좀 서로 간의 사이가 좀 좋아진다라는 기대감에 증시가 다시 반등세가 쭉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하고 쭉 올라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야 중국아 너네 왜 우리 말 안 듣고 왜 우리 협상하고 얘기한 거 어기니 하면서 다시 9월에 갑자기 관세를 때려버립니다. 뭐 지금 사실 25%는 그렇게 세 보이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10에서 25%라는 그 당시 꽤나 충격적인 관세를 부과를 한 거죠. 그러면서 증시가 이렇게 좀 죽어버리는 모습이 보여줬죠. 물론 제가 그때도 좀 설명드렸지만 이 당시에 양적 긴축에 대한 영향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거기에 추가로 어떻게 보면 사이 관계가 갑자기 좋아지는 척 하다가 확 틀어지는, 그러니까 판을 엎어버리는 행동이 갑자기 나왔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얼추 지금이랑 좀 비슷하죠. 관세 부과하고 중간에 살짝 화해했다가 그 다음에 서로 합의하는 척 하다가 없는 거는 스토리상 약간 비슷하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근데 사실 이랬던 적이 뭐 한두 번만 있냐, 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은 2019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기억할 겁니다. 그 당시에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잘 끝났어요.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진행을 했는데 2019년 2월 27일 그리고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정상회담이 두 번째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꽤나 긍정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하노이에 있는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일단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꽤나 긍정적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시장이 이상해지죠. 시장이 왜 이상해지지? 업무 오찬이 돌연 취소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갑자기 그 당시에 내 기억 속에 기차인가 타고 떠났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리 없다, 떠나버렸다,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회담 결렬이 선언됐고 미국 백악관 샌더스 대변인이 결렬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나서 얘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업무 오찬이 엎어지면서 갑자기 결렬됐습니다. 근데 왜 결렬됐냐라고 물어보니까 미국의 영변외 지역의 다른 핵시설까지도 완전히 핵을 없애라라고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니 무슨 소리야 갑자기 하면서 우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협상이 결렬났죠. 그래서 분위기가 이렇게 좋다가 갑자기 이렇게 꺾이는 상황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이가 5월부터 조금 좋아지고 분위기가 괜찮아지는 분위기인데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는 사실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합의 관세 예상은 중국이 55%, 미국이 10% 수준으로 전망을 하는데 이번에 베트남 우회 수출 관세가 40%인 거를 확인해 보면은 중국 관세는 최소 40% 이상이겠죠. 45%, 뭐 50%쯤. 과거에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판을 엎어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만나기 직전에 엎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맹국들의 합의 이후에 중국과의 합의 및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전 40% 이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의 오히려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는 행동이 좀 수상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100% 믿어서는 안 된다. 과거에도 상을 엎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알아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유동성 TJ 잔고 열어보겠습니다. TJ 잔고구요 7월 9일 기준입니다. 3,720억 달러, 3,130억 달러, 그 다음에 합의하고 7월 7일 옵니다. 3,320억 달러, 3,400억 달러 채워지다가 훅 3,100억 달러까지 빠집니다. 자, 얘기했지만 7월 초는 복지 비용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돈이 나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돈을 막 써야 돼요. 그래서 TJ 잔고로 돈을 막 채운다 해도 돈이 잘 안 찹니다. 돈이 많이 나갈 때라서. 그럼 지금 돈을 뭘로 채우고 있냐면 일단 영래포에 있는 자금이 먼저 들어옵니다. 영래포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일단 채권을 막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영래포 자금이 쭉 빠지겠죠. 그러면서 TJ 잔고는 차오를 텐데 월 초라서 나갈 돈이 많기에 쉽게 차오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차오르는 시기는 제 생각엔 7월 중순쯤으로 생각을 하고요. 7월 중순부터 한 달 정도 저는 잔고를 채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얼마까지 채울 것 같냐? 8,500억 달러까지 채워야 되는데 사실 이게 8,500억 달러까지 잘 안 채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7,500억 달러에서 한 8,000억 달러 사이 채우다가 초반에 채워놨다가 그리고 나서 조금 밀릴 것 같아요. 잔고가 쭉 밀리다가 9월에 세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9월 법인세 들어오다 보니까 다시 한 5천억, 6천억 달러까지 밀어놨다가
세금 딱 들어오면서 8,500억 달러 채우는 그런 스토리가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그래서 초반에 제 생각에는 한 7천억 달러 이상까지는 채워 넣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 들어오는 시기가 9월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 중순부터 8월 초중순까지 잔고가 쭉 차오르면서 시장이 좀 불안한 시기가 올 수 있다. 그 부분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영래포가 빠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지금 스토리가 맞으려면. 그래서 영래포를 보면은 영래포가 실제로 빠지고 있더라. 그래서 영래포가 갈 돈 없이 계속 박스권 하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아마 쭉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감안하셔라. 그 돈이 어디로? TJ 잔고를 채우러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장기 국채인데, 일본의 30년 국채가 3.0% 너무 높게 올랐죠. 이 이유가 뭐냐면 이제 참의원 선거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7월에 이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이번에 사실 민생 회복 지원금 같은 거를 2만 엔씩을 다들 주겠다, 돈을 뿌리겠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채권 발행 늘어나네, 그럼 채권 금리 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마치 돈으로 돈을 막는, 돈으로 빚을 막는, 채권으로 빚으로 빚을 막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국채 금리가 좀 심하게 오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 기대감 해소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좀 국채 금리가 좀 반등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쁘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금리 인하 해야 돼? 뭐 이런 분위기죠. 근데 얘기했던 대로 달러도 또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관세 협상 때문에 달러 강세인 부분이고, 얘는 내려오고 얘는 어느 정도 그냥 유지만 시켜줘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내려오고 유지시켜주고 하는 방향성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채권 금리 떨어지긴 해야 돼요. 금리 인하는 결국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을 봐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TJ 잔고는 7월 초 나갈 돈 전부 나가고, 나갈 돈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TJ 잔고가 쉽게 못 차올라요. 그래서 전부 나가고 난 다음에 채워지는 시기는 아마 7월 중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중순부터 TJ 잔고를 채우고 나서 초반은 영래포로 돈을 채워 넣고요. 그래서 영래포 잔고가 비면은 그 다음부터가 시장 유동성이 아마 빠지지 않을까. 다른 데로 갈 돈들이 TJ 잔고로 다 몰려서 시장 유동성이 비어버리겠죠. 그럼 유동성이 빈다고 시장이 밀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얘기하는 건 유동성이 빈다고 시장이 빠지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비었다는 거는 마치 기둥이 안에가 텅 비었다와 똑같아요. 기둥이 꽉 차 있으면은 발로 아무리 차도 안 쓰러지죠. 근데 기둥이 텅 비어 있으면은 발로 차면 바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작은 이슈에도 흔들릴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시진핑과 긍정적인 회담을 가질 분위기를 형성하지만 과거 경험으로 밀어보면 한번 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분위기가 좋잖아요. 서로 협상도 잘하고. 그래서 한번 엎을 가능성이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또 이어질 수 있다. 감안하셔야 되고요. TJ 잔고 채워지는 시기는 7월 중순부터고, 영래포가 잔고가 적습니다. 지금 2천억 달러도 안 되죠. 그래서 시장 유동성이 아마 8월 초까지는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8월 초중순까지 잔고가 줄어들면은 그때는 누가 툭 치면 흔들릴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7월 중순에서 8월 초중순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대로 전략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그대로 전략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 채권금리 하락, 관세 협의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역시나 저는 관망 구간입니다. 지금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그 부분 아쉬워하지 않고 저희는 일단 대기하고, 보유자는 제기하지만 분할 매도해라 항상 얘기하죠. 신규는 전 진입 대기하겠습니다. 저도 대기 중이고요. 7월 고점 가능성이 65%쯤 생각하고요. 7월 중순 말쯤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똑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관망 구간이고요. 신규 진입은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대기 중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 고점 부근은 7월 중순에서 말 사이가 아마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 쭉 밀리고 나면은 아마 개인적으로 7월 말에서 8월 초중순쯤 기회가 올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J 잔고 보면서 계속 추적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추적하고 싶다 하면은 여러분들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저녁 10시 이거 꼭 참여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영상 올려드리니까. 그다음에 요새 보니까 텔레그램 입장도 많이 안 하고 댓글에 반응도 별로 없고 조회수도 요새 전보다 많이 안 나오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좀 살짝 좀 기운이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지금 찍고 있는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텔레그램 저희가 무료로 미국 실시간 뉴스나 정보들 다 올려드리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3,500명 들어와 있으니까 꼭 많은 분들 무료 텔레그램 참여하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